행복이 먼저다.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너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자유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너라는 것은 뭐 사랑하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정말 갑질하는 상사, 보스, 동료, 후배일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자, 이런 어떤 특정한 너라는 것에 대해서 왜 너에게 끌려다니는가? 그리고 너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을 자유, 너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자유. 왜 끌려다니는가? 끌려다니는 이유는 무엇인가? 질질 끌려다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견을 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너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자유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이재진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의 제목이 아주 매력적이죠. 너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자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사람에게 끌려다닌다, 질질 끌려다닌다. 그런 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주 못된 상사가 있어요. 못된 상사인데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아무리 직장이지만 저렇게 질질 끌려다니고 아니 저렇게 나쁜 상사인데 저렇게 질질 끌려다니고 왜 사는지 모르겠어. 왜 얘기를 못하지?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은 부부 관계가 있는데 저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너무나도 괴팍해. 남편이 너무나도 괴팍하고 아내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저 아내는 바보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무시당하고 살지? 왜 이해가 안 된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바로 관계의 중독 때문에 관계 중독. 중독이라는 게 담배에 중독됐다. 마약에 중독됐다. 도박에 중독됐다. 중독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니죠. 중독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중독이 있다는 거죠. 바로 관계 중독입니다. 관계 중독이라는 것은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것이 그냥 익숙해져 버린 거야. 중독적으로. 그걸 끊지를 못하고 계속 그게 돌아가는 거죠. 우리 가끔씩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TV에 보면 정말 불량배야. 정말 불량배에 정말 성질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옆에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는 맞기도 하고 막 욕도 얻어먹으면서도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왜냐? 그 관계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 중독이 아주 위험하다. 이런 중독이 됐을 때는 그 중독을 끊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관계에 중독이 되는가? 그게는 이제 당연히 낮은 자존감이 있겠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런 비굴하게 관계 중독을 만들지도 않겠죠. 일단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이런 관계 중독이 일어나고 동시에 그 상대방의 시선과 말, 행동에 구속돼 있어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시선, 그 사람의 외침에 집중돼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이. 자, 그래서 이런 중독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여왕 스타일, 하녀, 광신도, 수사관, 화초, 전사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강압적으로 쉽게 말해서 갑질을 하는 거죠. 아주 강압적으로 하면서 존중을 받기를 원하는 타입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녀가 이제 중요한데 하녀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힘이 덜매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꾸역꾸역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 관계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녀 유형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본인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계속 하는 거예요.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끊어야 된다는 거죠. 광신도, 수사관, 화초, 전사. 이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수사관처럼 그 남자나 여자의 잘못을 찾기 위해서 증거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행하는 스타일을 수사관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런 관계 중독에 있어서 특히 우리가 뭐 남녀의 어떤 사랑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얘기를 해봅시다. 인간관계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니 도대체 저렇게 비합리적이고 잘못되게 부하를 닥달하는 상사 밑에서 왜 있느냐. 뭐 직장을 잃을까봐 그렇다면 그렇게 비굴하게 왜 그렇게 계속 있느냐. 관계에 중독돼 있기 때문에 중독. 그래서
그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그 중독된 것을 끊어야 되는데, 자, 끊을 때 그 스타팅 포인트가 무엇이냐? 일단 그 관계 중독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음을 이제 유심히 봤을 때 그 마음이 중독되어 있는, 관계 중독되어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더 집중을 하고 어디에 더 귀를 기울이는가를 봤을 때 안타깝게도 본인 자신의 외침보다는 그 타인의 외침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관계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마음에서 그 마음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곳은 타인의 외침, 타인의 외침. 본인이 막 힘들다고 얘기하는 외침을 듣지도 않아요. 타인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 중독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이제 끊어야 되겠죠. 이걸 끊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관계 중독에 익숙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뭐 예를 든 겁니다. 왕따 당하기 싫어서 상대방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면서 사는 거죠. 참 비굴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이제 남들이 봤을 때,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사냐? 너는 네 인생의 주인이고, 너는 인생이 단 한 번밖에 없는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에 그 비위 맞추려고, 그 꼴랑 왕따 당하기 싫어서 상대방의 비위 맞추고 그렇게 비굴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 그게 다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죠. 관계의 중독. 그게 익숙해져 있는 관계의 중독이다. 그래서 그것을 당당하게 정면으로 맞서야 됩니다. 맞서기 위해서는 일단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렇게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 아주 뭐 힘들게 하는 상사, 이런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관심받는 것을 끊고 주체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되고, 자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고, 진정 나답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의 마음을 잘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마음속에서 타인의 외침보다는 이제 내면 자기 자신의 외침을 더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고 진정 나답게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 이러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사랑받고 싶다. 관심받고 싶다. 왕따 당하기 싫다. 이런 것들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사랑받기를 포기하고, 관심받기를 포기하고, 왕따 당하는 걸 두려움을 포기하면 상처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A와 B의 어떤 관계가 있다. 근데 B가 A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요. 관심을 받고 싶어. 그러면 질질 끌려다닌다는 거죠. 그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 관계에 중독이 일어나고, 그 관계에 중독이 되면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그 사람 얘기만 듣는 거죠. 귀 기울이고. 자기 본인의 얘기는 듣지도 않고, 타인의 목소리만, 타인의 외침에만 귀를 기울이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거죠. 근데 보면 답답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왜 그래 살지? 하지만 그게 쉽게 안 바뀐다는 거죠. 중독이니까. 중독을 끊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한 스타팅 포인트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아 그럴싸하다, 그리고 왕따 당하는 그런 걸 싫다, 이런 생각을 끊어버리면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사랑받기를 끊어라. 관심받기를 끊어라. 그러면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진정 나답게 살아가는 본인의 마음을 잘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주체적인 삶을 살고 진정 나답게 사는 사람이 사실 더 멋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A, B라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A는 우리에게 비율을 잘 맞춰요. 비율을 잘 맞추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탁탁탁탁 하는 사람이 있고, B는 무례하진 않아요. 무례하진 않지만 자기 어떤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진정 그 사람답게 막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를 나중에 우리가 선택할까요? 중요한 일을 할 때. 당연히 B입니다. A는 예스맨이죠. 예스우먼. 이런 사람은 내가 잠깐 잘못 판단했을 때 충고를 주지도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자기 의견을 딱딱딱 내세우고 무례하지 않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무례하면서 자기 주장 내세우면 사회생활 할 수 없습니다. 무례하지 않고 남에게 배려를 하고 친절하지만 주체적인 삶을 살고 진정 그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한테 더 호감이 가고 더 매력을 느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은 주체적인 삶이나
그 사람 자체적으로 살지 않고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딱 보면 꼴 보기 싫어요. 보기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꼴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멋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의 어떤 멋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멋, 주체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본인의 마음에 집중하고 타인의 외침에 귀를 좀 기울이지 말고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 기본이 뭐냐 하면 사랑받기를 원한다거나 관심받기를 원한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랑받기나 관심받기를 과감하게 포기해버리면 마음의 상처받지도 않고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천동설, 지동설 얘기를 할 때 코페르쿠스가 이 순간에도 지구는 돌고 있다. 자, 중심이 어디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심. 본인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라. 타인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면 평생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유도 없습니다. 평생 질질 끌려다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 평생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어떤 관계 중독을 끊기 위해서는 이제 마음속에서 그 마음속의 중심을 본인을 둬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힘들다, 벅차다, 부담스럽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외침을 본인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본인 자신의 외침은 귀 기울이지 않고 타인의 외침에만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다 보면 물론 그게 그 사람은 이게 잘 사는 그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완전히 관계 중독이 되어 있는 좀 안타까운 삶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삶에서 본인이 주체적인 삶을 못 살고 남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본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의 마음에서 이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본인이 있는가? 아니면 타인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기적이라고 되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뭐 단호하게 대해야 되고 무례한 사람에게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모든 거 좋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으로 무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남을 배려하고 친절하되 단호하고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버릇을 자꾸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심이 본인이 돼야 됩니다. 중심을 타인을 두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런 생각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이제 마음속에 본인의 마음속에 중심에 누가 있는가? 만약에 타인이 있다면 그 타인을 배제시키고 본인을 넣으셔야 됩니다. 본인을 넣으셔야지만 질질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어떤 자기 마음속에 자식도 빼고 본인을 넣으셔야 됩니다. 남편도 빼고 본인을 넣으셔야 돼요. 부모도 빼고 본인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 본인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야지만 주체적인 삶을 살게 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갔을 때 사람이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자식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들이 보기에도 좋은 겁니다. 왜냐? 부모들이나 뭐 자식들이나 보면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걸 보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 마음속에 본인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